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분노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사법부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화숙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 외에도 민변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법원 노조에서까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상태인데요. 일단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작금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당연한 이유죠. 우리나라에는 삼권 분립이 있어서 국민이 그 권력자들에게, 공직자들에게 맡긴 권력을 서로 견제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그 자기네의 독립적 권위를 행정부에 갖다 바치고 어떤 그 권력기관을 따내려고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건 사법부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니까요. 흥분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께서는 이 같은 여론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번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헌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째, 재판에서의 독립,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고 어떤 외압이건 내압이건 그런 거를 받지 않는 재판의 독립. 또 한 가지는 법관은 탄핵이나 징계 그런 거 말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이 법관의 신분의 보장에 관한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자체가 지금 흔들린 겁니다. 우선 신분 보장에 관해서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안에 반대하는 그런 모임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뒷조사를 하고 동향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밝혀진 것이죠. 그거는 벌써 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중대한 침해죠. 그렇죠. 일반 국민과 관련해 더 큰 문제는 이 재판 자체가 이게 흔들린 것이 아니냐. 지금 KTX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추진하는 상고법원에 있어서 협력을 받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박근혜 전 정부와 협력하기 위해서 판결을 왜곡시킨 것은 아닌가. 그 의혹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왜곡이 된 것이죠. 그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과연 실제로 그 판결을 내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소위 재판거래 있었는지 여부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고 다행히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그 재판 당사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겁니까? 일단 지금 그 재판에서 소위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져서 이제 패소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재판이니까 당연히 다시 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맞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하려면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심의 사유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당하는 판사가 직무상 그 관련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증거가 위조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 이 재판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예를 들어 뇌물을 받았다든지 직무상 공문서를 위조했다든지 어떤 직무상 관련된 범죄가 드러나서 그걸로 재판을 확정 판결이 되면 그러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재심이 가능한 여부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황상 판결이 좀 억울했다라는 이런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누구나 다 이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3번 했지만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재판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재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서 제한을 해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KTX 해고 승무원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고 여기에서 재심을 요청을 했고 다시 재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듣고 비서실장이 잘 전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는 왜 한 거라고 보십니까? 현행법상 어려운 거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본인들이 이 실제 재판의 당사자로서 느끼는 그런 당혹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결론도 옳아야 되지만 그 과정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 전달할 필요성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하셨었는데 서 의원께서 어쩌다가 이런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됐느냐, 판사를 사찰했다는 정황이 있고 또 재판을 놓고 흥정까지 한 상황이 보여진다면 이렇게 추락한 이유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거거든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추락했다고 본다기보다는요, 그 예. 실체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부 중에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의 비리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흔히 법조인들의 양축을 판사, 검사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검사 출신들이 많이 청와대 고위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밝혀집니다. 근데 예. 사법부는 사법부끼리만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조직으로만 저희가 굉장히 위험 있고 훌륭한 조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재판 결과를 가만히 뜯어보고 그동안의 전관예우 사례에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훑어보면은 예. 판사들도 검사 못지않게 굉장히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누적돼 왔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는 뭐가 놀라운 점이냐면 박정희 정권 시대 그때는 거의 독재니까 정말 권력자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당한 그러니까 검사가 그야말로 고문으로 획득한 억지 사실을 가지고 사실로 추인해주는 판결들을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아무런 그런 강요 억압이 없는데 오로지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판사들의 사법부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 이런 흥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억압도 없이 이런 구렁텅이로 빠지려고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 점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예. 저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 이것이 지금 드러났다는 것은 마치 질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갑상선 암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진단을 정교하게 하니까 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폭로됐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걸 어떻게 김명수 대법원이 이 지금 현 대법원 체제가 해결을 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제대로 기틀을 잡을 것이냐 못 잡을 것이냐 그게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 그런 길을 택했다라고 좀 따갑게 짚어주셨는데 그 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까지도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난번 한진 재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예. 나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이분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공적인 절차가 진행이 돼야죠. 이분에게 예. 어떤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물론 본인이 정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라면 정말 참여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나는 이렇게 했고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서야지 그것이 응당한 자세겠지만 예. 그런 저는 사람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사람은 좋고 그러니까 늘 앞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기대하기 쉽지 않을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현재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찰 문제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 이 두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조단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특조단 내에서 다시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 네. 번 다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이상 할 건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건 예. 이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단의 조서 보고서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관의 신분 보장에 거스르는 사례들이 주로 많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단이 사실 뭔가 하면 상고법원을 만들자는 그거거든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념입니다. 그 뭔가 예. 하면 대법원의 사건 수가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1년에 3,000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 사건을 볼 틈이 없어요, 대법관이. 5분 재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다고 5분도 안 가죠. 캐비넷에서 대법관 책상으로 가는데 석 달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건이 늘어나면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대법 건수를 늘리자. 대한변협 같은 그 주장을 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고 허가제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이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 그걸 만들어서 상고 여부를 심사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변협도 반대하고 검찰도 사실상 반대했고 법원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이거는 청와대나 행정부가 협조를 해서 예. 협조를 받아내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판결을 하니까 판결로 딜을 하자, 거래를 하자. 이런 의심이 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거래를 한 것은 아닌데 저쪽에 좋아할 만한 판결을 뽑아서 야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상고법원 좀 추진하도록 협조해 다오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지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과연 이 대법원을 믿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근데 강제 수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조사가 문제가 있었다. 3차까지 가긴 했으나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어떤 검찰의 조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했다, 사찰을 했다 그런 거는 이미 내부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국민들 입장에선 판결을 왜곡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판결을 왜곡했다는 것이 대부분 1심, 2심에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을 다 조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그리고 대법관을 조사하고 또 그 밑에 재판연구원들하고 대법관을 도와주는 판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당신은 어떤 의견을 냈느냐. 근데 대법관은 어떤 의견을 냈느냐. 예. 그다음에 대법관들을 보고도 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우리 상고법원제 도입에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저쪽 그 청와대가 좋아하는 그런 판결 내도록 부탁한 적이 있느냐라든지 그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특조단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은 문건 내용 대부분이 실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전에 재판에 개입을 한 게 아니라 다 판결이 난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재판 끝난 것에 대해서 재판 분석에 대한 그 자료를 내 가지고 그 판사에게 전달했다 이런 행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판결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다 판사에 대한 압박이고 또 개인 그 사찰, 뭐 재산 동향 이런 것까지 다 사찰을 하고 예. 그건 뭐 굉장히 마치 박근혜 정권에서 툭하면 무슨 잘못이 국정원에 뭐 잘못됐다면 그냥 그 직원의 그냥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하는 예.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쨌든 특조단의 좀 미흡한 조사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법부 자체의 어떤 쇄신을 위해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용단이 필요할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을 좀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법 내놓을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또 어떻게 필요하다 보시는지. 사실은 뭐 검찰 수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체 조사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이미 전직과 현직이 같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직들은 사법부를 떠났는데 그 사람들을 자체 조사할 수도 없고요. 그건 예.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자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어쨌든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생겼던 잘못인데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검찰에 가지고 가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어쨌든 검찰에게 사법부의 그 노출이 되는 사건을 거죠. 예. 의뢰한 최초의 사법부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담이 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저희는 국민도 그렇고 뭐 다른 그 사법부 자신도 그렇고 이 부분을 명쾌히 해야 돼요. 이것은 사법부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 잘못을 저지른 어떤 공직자 내지는 자연인 전 공직자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서로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 뭐 원세훈 국정원장을 그 처벌 수사 대상에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를 비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국정원이라는 정부 조직을 갖다가 정치 개입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국정원장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정부 조직의 그 공정함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법부의 체제를 사법부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절대로 사법부 체제를 그 검찰의 대표는 행정부니까 행정부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이제 사법부에서도 내세우는 것이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을 예.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엄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네, 만약 알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이 수사를 갖다 미적거린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잘못된 정관 예우입니다. 누구도 예. 법 앞에 잘못 앞에 특별한 비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검찰도 좀 부담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크죠. 지금 예. 벌써 고발이 한 10건 이상 됐다고 하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대법원에서 자체 조사를 만들어서 1년 몇 달씩 조사를 하니까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검찰에 예를 들어 고발이 된다든지 또는 고발은 아니라 수사 의뢰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실 검찰은 소추하는 기관이고 재판을 해부하는 기관이고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데 네. 이제는 뭐 법원의 내부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사법부로서는 상당히 여러 사법부를 가지 나중에 기소하게 된다면 이건 또 누가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법원이 또 판단을 해야죠. 지금 말씀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시킨다 해서 국정원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잘못해서 현직이건 전직이건 잘못했으면 뭐 구속도 할 수 있고 네. 처벌을 기소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판사가 하는 거죠. 근데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과연 실제 수사가 어떤 성과까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하여튼 검찰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예. 수사를 부실하게 하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혹시 소위 얘기하는 판결 거리가 있었느냐.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받고 있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것 가지고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조사단에서 생각한 이제 직권남용은 뭔가 하면 여러 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법 연구하고 어디 들어가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뭐 한 군데만 들어가는지 그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되는 여부 그런 걸 검토한 거거든요. 근데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직권남용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상고 법원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행정부와 결탁을 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판결을 왜곡시킨다든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그 점이 직권남용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로는 그렇게 그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향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들에게 어떤 묵시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또 이 행정부에 관심 있는 사건에 관해서 담당 재판부에다가 뭐 전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압력을 행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한 조사가 되면 혐의 유무가 이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해당 부서, 그러니까 수사를 맡게 된다면 어느 부서가 이걸 또 맡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중앙지검에 지금 공공형사부에서 예. 이 고발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수사 의뢰가 됐건 고발이 됐건 아마 그 부에서 계속 담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검찰의 수사도 수사지만 사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던 법원 행정처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라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으로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법원 행정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의견을 많이 밝혔고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재판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법원 행정처였는데 이제 비대해지다 보니까 완전히 그 대법원장의 무슨 보위부 같이 그 수하 기관처럼 돼버려가지고 또 예. 거기 출신들이 너무 출세를 하다 보니까 또 다들 거기 말을 너무 잘 듣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재판을 보필하는 행정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동시에 저로서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법원 행정처에 일반 법원 행정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예. 완전히 거의 판사들로만 구성된 그러면 판사가 그렇게 모자란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행정 업무에 판사를 넣는지 예. 저희 언론사 조직을 한번 준용을 해보면 저희 기자들은 거의 취재 현장에만 쫙 가 있지 저희 그 취재를 보필하기 위한 그 서무 행정 부분에는 다 일반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으로서의 그거를 해야지 뭐 심지어 연구직이니 물론 검찰에도 연구관이 뭐 또 다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연구직 같은 것들도 다 따로 떼놓고 판사라면 정말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법원 행정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대법원장 중심으로 인사권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또 한국이라는 데가 얼마나 그 사법연수원 기수가 중요한 데입니까? 물론 지금 뭐 로스쿨로 바뀐다고 하지만 로스쿨도 사실은 대부분의 그 스카이 대학들이 집중해서 그 만들어내면서 그 기술로 또 똑같은 그 하나의 새로운 하나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사법부 체제 자체를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일반에게 개방하면서 그 자기만의 리그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화숙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그리고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 그리고 그 해결 방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